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새벽입니다. 전은책입니다. 어제 이 광화문 일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발표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그 사흘 전에 발표됐던 이 11일부터 12일까지 했던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이건 캐시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면접조사 결과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기각 결정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인용되어야 한다, 즉 윤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한다, 혹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점차 좁혀져서 제가 보기엔 거의 55대 45 정도까지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오히려 윤 대통령 파면 쪽보다 그 반대편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제 벌어졌던 광화문 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 모여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탄핵 찬성 목소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보수층 결집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탄핵 찬성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도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습니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1%, 모르겠다는 응답은 8%였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전인 직진조사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의견이 37%, 그리고 교체 의견이 52%였습니다. 즉 한 주 동안에 정권 재창출 의견은 4%포인트가 올랐고, 그리고 교체는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어떻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 여론이 다시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요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도 그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MBS에서 이 정권 재창출 의견은 42%, 정권 교체 의견은 47%, 그리고 그 격차는 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1월 17일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그렇더군요. 야당이 오만했기 때문에 다시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언론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권 재창출 의견은 3%포인트가 높아졌고 정권 교체로는 1%포인트가 낮아진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조사를 실시한 1월 2주차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 37%, 그리고 정권 교체 53%를 기록해서 16%포인트 차이를 보인 이후에 가장 격차가 줄어든 수치라고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 해도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겁니다. 언론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기 대선 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12.3 비상계엄 직후에 집권 여당을 외면하고 야당을 일방적으로 밀던 여론 지형이 지금 다시 팽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당 지들조차, 야당 신문들조차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정권 교체를 낙관하는 의견은 점점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선가 될 경우에 이재명 이후에 플랜 B가 없는 민주당은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지금 둘로 쪼개졌습니다. 중도층은 점점 좁혀져서 이제 왼쪽 아니면 오른쪽, 문자 그대로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 선고가 뒤로 미뤄지면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점차 줄어들어서 양진영으로 나누어진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각하 의견이 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제 모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제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 은사님에게 의견을 좀 여쭤보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그 은사님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더라. 다음 주에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하 의견도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탄핵 찬반의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금요일 한국갤럽 발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은 58%, 그리고 반대 의견은 37%였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찬성이 75%였던 점을 고려하면 석 달 동안 탄핵 찬성은 무려 1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탄핵 반대 의견은 21%에서 35%로 14%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두 의견의 차이는 3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의 충격이 가시고 그것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합법적 반응인 계몽잉일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점차 세를 얻어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에 동조하는 의견이 절대적이며, 영남은 그와 반대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55세 이후에 60대와 70대 이상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의 경우 60대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는 각각 48%, 47%를 기록해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했습니다. 그 밖에 세대별로는 16살부터 29세, 그러니까 20대가 68%, 그리고 30대가 59%, 40대는 무려 73%, 50대가 63%, 이 탄핵에 찬성한 비율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아직까지는 2030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석방 이슈로 고령층 보수가 우선 결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탄핵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3%가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인권의 보루인, 그리고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하는 비율이 53%에 불과한 겁니다. 불과 절반 정도입니다. 그 중에 탄핵 찬성자의 경우는 76%가 신뢰한다고 한 반면에 탄핵 반대자는 정반대로 7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떨까요? 신뢰한다는 응답이 44%,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8%로 불신의 골이 아주 깊었습니다. 선관위가 불신의 기관이 되어버린다면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탄핵 반대층의 8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고, 탄핵 찬성층에서는 69%가 그나마 신뢰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계엄에 관련해서 내란죄 수사를 했던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먼저 내란죄 수사의 주역을 맡았던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불과 29%로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59% 응답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에 달해 공수처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현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중도층의 표심 변화에 따라 정치 여론 지형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도층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여당 후보 당선 30%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의견의 격차가 10%포인트 지나지 않았는데 중도층은 이보다 훨씬 큰 31%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MBS 지표조사 역시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한 주 사이에 6%포인트나 늘어 61%,
그리고 중도층 안에서 정권 재창출 의견은 4%포인트가 줄어든 27%였습니다. 왜 중도층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민심이 떠날까요? 전체 응답자는 정권 교체 의견은 줄고 정권 재창출 의견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정반대 현상이 중도층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신망을 얻으려면 2030과 중도층에게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지목한 감사원장 최재와 그리고 검사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결과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3차례 탄핵소추 가운데 현재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9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13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각된 8건은 이른바 줄탄핵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민주당 누구도 책임을 지려야 하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재판을 벌입니다. 온갖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척은 국가 예산으로 국회 소추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어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불합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론은 민주당도 그동안 줄 탄핵 지적에 한층 예민해졌다고 썼습니다. 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이른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윤석열이 파면을 막지 못한다. 이걸 왜 허위 선동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에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검사 세 사람, 감사원장 탄핵은 12월 2일인가 발의가 됐죠. 그리고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결국 박찬대의 이 말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비상계엄의 원인 제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경강보회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동안 탄핵소추만 29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3건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가결이 4건, 철회가 6건, 폐기 1건으로 1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현재 가결이 9건, 계류가 4건, 폐기 5건입니다. 또 전체 29건 중에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7건이며 비상계엄 전 발의는 22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로는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발의를 해서 계엄 사흘 뒤인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감사원장과 검사 3사람 탄핵안을 계엄 이후로 분류를 해서 줄 탄핵은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계엄 이후 탄핵 소추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뿐이죠. 줄 탄핵이 개뻥이라는 아주 천박한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선 여전히 입법 폭주, 다시 말해 이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못하겠다는 다수의 폭정에 깊이 빠진 정황이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무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괘씸죄로 탄핵을 하자는 강경론이 지금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론이 민주당 지도부 취재원에서 들었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박찬대, 박성준, 김용민 이 원내 지도부 3사람 모두 시무정 총장을 당장 탄핵하자는 입장이다.
그 뒤에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따박따박 탄핵은 어차피 정치적 의미로 하는 것이다. 당장 이른바 줄 탄핵을 자기 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줄 기각에 따른 불안감 표출을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 중에 하나라도 지금 헌법재판소를 통과한 게 없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민주당은 13일이 대참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중앙지검 검사 3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8대 뻥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데 대한 변명이 바빴습니다. 수석 대변인 조승래의 말이 이렇습니다. 최재해 원장의 경우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을 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검사 3사람에 대해서도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에는 5번의 헌재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을 비꼰 민주당의 비판은 그대로 민주당이 돌아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바로 이 2월 26일 황정화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부정하며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민주당 탄핵을 주도한 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거기에 맞춰 낮은 자세로 책임있게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란 수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평이 중앙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수지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므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드러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 수괴니까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수지 시의원은 그런데 당당하게 할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 국헌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국민 속에 제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최수진은 또 이재명을 향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 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 동자도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수지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이지만 그 최수지의 말을 제 방송에서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국헌 문란을 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꿔 말하면 누가 내란죄 수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윤석열은 과연 내란 수괴일까요?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 과연 내란 행위입니까?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시장 오도군과 서울고검장 박세인은 내놓고 내란죄 수사를 벌인 영모에 가담했는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